다들 좋은 밤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또 차이나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단 뭐 요즘 한국에서 중국이랑 제일 큰 이슈가 지금 왕이부장 와있죠, 그죠? 자, 일단 그 접견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일단 뭐 왕이부장이 하는 얘기가 한국과 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 협력 강조,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 이제 또 그때 또 한반도의 평화를 한 번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30而立, 내년이 중국이랑 수교한 지 이제 30년 되는 해더라고요. 1992년도에 수교했죠, 그죠? 근데 이제 30而立라고 하면 보통 이게 이제 32립인데, 저도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30而立. 이게 뭐냐, 이건 약간 좀 이제 개개인의 나이에 이런데 좀 많이 쓰는 건데, 저도 약간 이제 30대 30而立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30而立가 뭐냐면 이제 30이 되면 뭔가 이제 우뚝 서야 된다, 뭔가 이제 딱 뭔가 자리를 잡고 우뚝 서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는데, 30대 막 들어서면서 그때 제가 되게 기억나요. 제가 29살 때 이제 아프리카 TV를 하기 시작했고 BJ를 하기 시작했는데, 30 되면서 저도 좀 약간 조바심이 있었죠. 30이 됐는데 아직 뭐 이루어 놓은 건 없고 빨리 자리 잡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이 부장이 말한 30而立는 이제 30년이 한중 수교 30년이 됐으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이 양국 간의 관계는 공고해져야 된다, 우뚝 서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좋아. 요번에 와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도 뭐 다 좋게 오고 가고 뭐 다 좋은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차피 뭐 외교나 정치 이런 판에서는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잖아요. 근데 뭐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뭐 하고 있는 뭐 이런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것들 보면 당연히 좋게 지내는 게 좋은데, 그렇게 좋게 지내려면 다 좋은데, 중국에서 이제 뭐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태클은 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김치가 뭐 자기 거라든 둥, 뭐 한복이 또 자기 거라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만하고, 그런 것들 그만하고 이제 진짜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죠? 뭐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가지고 윈윈하면 좋지. 요런 사진. 양국 간의 우호 관계. 근데 이런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특별한 이슈는 그거다. 황희 부장이 온 날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쏘았더만. 북한에서 미사일 쏘자마자 중국 측에서 좀 자제해달라, 대화로 풀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참 웃긴 게, 북한에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도발을 하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막 그렇게 강경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 지금 막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살짝만 조금만 뭐 이제 중국에 불리하게 막 이렇게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면 중국도 바로 그 짤랑 외교를 보여주잖아요. 짤랑이라고 하면 진짜 전투 늑대 외교 바로 받아치고 하는데, 북한이 약간 도발할 때는 약간 좀 달래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그만해. 알았어. 니들도 챙길 테니까. 우리 대화로 풀자. 왜 알았어. 그만해. 약간 이런 느낌. 북한도 약간 요즘 약간 좀 이런 떼쓰는 외교에서는 약간 좀 이제 좀 멈춰야 되지 않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말 안 듣는 동생 같은 그런 느낌? 뭐 딱히 집에서 뭐 하는 건 없으면서 밖에 가서 사고만 치고 말이야. 그냥 니는 좀 조용히 있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건데, 계속 뭔가 밖에 사고를 치고, 좀 그만 좀 해, 너.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문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왕이 부장 이렇게 접견하는 모습을 봤는데, 왕이 부장은 굉장히 예의를 차리더라고.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보기 좋았고, 이 양국 간의 외교 관계, 이런 외교 관계 진짜 내년 되면 30주년인데 좋게 가면 좋은데, 그냥 뭐 사소한 걸로 태클 좀 걸지 마라.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사천에서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6.0 강진. 이게 영상이 있는데, 이거 엄청 흔들리던데. 이게 그때 당시 촬영된 영상이에요. 최소 3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라고 하는데, 중국 이런 약간 좀 이상 기후라든지 자연재해 생기는 이 빈도가 너무 자주 생기는 거 아니야? 물론 뭐 땅덩어리가 큰 것도 있지만 너무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집에 이렇게 유리도 이렇게 깨져 있고, 보이시죠? 유리도 막 이렇게 집안에 깨져 있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찍혔네. 이게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막 흔들리니까 막 화분 흔들리는 거 보이죠?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새벽 시간대 발생한 지진에 곤히 자던 주민 수천 명이 혼비백산 집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했다. 루현, 푸지엔, 카오바 지역의 한 주민은 펑바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흔들림이 심해 집안에 있던 물건이 모두 깨졌다. 옷을 다 챙겨 입을 틈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겨우 휴대전화만 챙겼다. 마을 주민들도 모두 집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다라고. 이거 심각하네. 이건 중국의 CCTV에 나온 이게 현장 그 구조 사진인데. 여긴 루저우 소속인가? 길거리에. 이건 뭐야? 이건 뭐가 무너진 거지? 길거리에 막 이렇게 돌들이랑 뭐 이런 게 무너진 것들이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심각한데요? 야, 어떤 건물은 거의 뭐 반이 무너졌는데? 집안이 약하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막 그렇게까지는 뭐 분석이 안 됩니다. 뭐 중국 지형은 뭐가 돼 있고, 뭐 중국 지표는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심각해 보이긴 해요. 뭔가 위에서 뭔가 벽이라든지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심한데? 사천성이 티벳 고원 영향 있지 않냐고?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 사천성은 제가 옛날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촨성이 2008년 5월인가? 그게 원촨이었나? 그때 아무튼 8.0 대지진으로 그때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지진 피해를 받고 그때 사망자가 6만 9천 명, 실종자가 17,000명, 부상자가 37만 4천 명. 그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든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이건 참 슬픈 일이죠, 그죠? 하루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건 또 이건 또 매해마다 있는 얘긴데, 중국 산샤댐 역대 최고 수위 경신 붕괴설이 또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매년마다 요 얘기가 나오죠. 산샤댐 산샤댐 제 유튜브에 대륙남 산샤댐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작년일 거예요 아마. 산샤댐이 무너지는 시나리오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는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 쪽에서는 계속 절대 이거 무너질 일 없다, 튼튼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산샤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산샤댐 계속 뭐 변형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옛날 사진이랑 요즘 사진 비교하는 이런 사진들로 올라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국 정부에서도 이걸 무너지게끔 혹은 뭐 이게 뭐 문제가 나게끔 이걸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요. 진짜 상상 이상의 피해가 가고, 근데 시일이 지나면 그 피해가 한국 쪽으로도 심지어 일본까지도 퍼져요. 중국 당국도 이걸 신경 써가지고 절대 이게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댈 수가 없지 않냐고요? 근데 중국이 이 정도의 큰 스케일의 이런 댐을 만들 정도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뭐 그 위에다가 댐을 더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 더 보강시킨다든가, 그 아래 위총으로 한 칸씩 뭐 더 뭔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기에 주는 그런 부담을 좀 이렇게 줄인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건 또 다른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계속 절대 무너질 일 없다, 앞으로 100년은 거뜬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뭐 중국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다 들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중국은 뭐 1대1로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 펼치는 중국의 외교 정책이라 해야 되나? 1대1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자, 1대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뜻하고, 1로는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연합도 중국 1대1로에 대응해 글로벌 게이트웨이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라, 이건 뭐죠? 유럽의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게이트웨이 동방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상품, 사람, 서비스를 연결하는 양질의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길 원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게 중국이 점점 이게 체구가 커질수록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지금 계속 뭐 중국이랑 맞붙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견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그
미국 쪽에서 또 호주의 핵 잠수함 구축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던데, 뭔가 아주 뭐라 해야 되지, 기술? 되게 은밀한 기술을 또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은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핵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을 또 이렇게 넘겼다고 하는데, 중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죠. 야, 이 세계가 참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체구가 작은 나라들은 뭔가 중간에 낑겨가지고 막 그치, 핵심 기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대. 맞아. 미국에서는 또 그 핵심 기술을 또 넘겨줬다고 하는데, 지금 서로 견제를 하는, 아마 중국 견제에는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겠죠? 그 다음에 호주까지 막 이렇게 또 잡고. 그리고 그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미국 합창의장실 중국과 비밀 통화. 미국의 합창의장이 작년 대선 전후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중국과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중국에 2차례 비밀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기사가 되게 크게 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측에서는 뭐 중국과 비밀 통화 부인, 바이든 매우 신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게 또 성명을 냈습니다. 그 짜오리젠 아저씨 기억나죠? 중국의 또 마이크죠. 중국의 스피커 짜오리젠이 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美军方最高将领米利曾2次秘密致电中国军方，外交部回应。 그러니까 이 기사가 터지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디테일한 답변은 안 했어요. 근데 요 말을 했습니다. 赵立坚表示我不了解你提到的具体情况. 뭐 누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난 네가 지금 이렇게 질문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하지만 여기 我可以告诉你的是, 내가 너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건, 作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和世界前2大经济体.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큰 두 나라로서는 중美合则两利斗则俱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이랑 미국이 만약에 합치면 윈윈이고 맞서면 둘 다 손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댓글들 보면 중국 측에서 단 댓글들인데, 미국은 이제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적은 필요 없다. 친구를 원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미국이 적이든 친구든 언제나 준비는 해야 된다. 뭘 준비한다는 거지? 아무튼 요런 반응을 보였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이든이 시진핑이랑 또 이렇게 만나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시진핑은 안 만나 이랬다며. 야, 이게 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 체면, 면즈를 엄청 중요시하는 건데, 바이든이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시진핑이 안 만나, 됐어, 난 너랑 할 말 없어, 이래 해버리면 바이든 면즈가 얼마나 깎이겠어요. 중국도 아마 그걸 알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면즈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도 그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한테는 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체면을 세워줘요. 그래야 세워줘야 저쪽도 날 세워주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체면을 그냥 확 짓밟아 버렸네.